안녕하세요. 음악학자 클라라 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교육 심리학 중에서도 성격에 맞춰 교육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다혈질적 캐릭터 유형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테크닉이나 음악성 지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본인이 가르치는, 배우는 학생과의 공감과 교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학생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그 지도 선생님들의 그 고민들을 종종 저는 들어왔는데요. 사실 학생 개개인의 기질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매우 중요한데도 쉽지는 않지만 지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하셔야지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도 발전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는 캐릭터란 무엇일까요? 다혈질적 기질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4가지 분류의 기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과도한 피가 흐르고 뜨거우면서 습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해서 상기네오라고 불려졌답니다. 이 기질은 성격이 좀 빠르고 급하다는 거겠죠. 균형이 그래도 잡혀져 있는 그런 신경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집중력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매우 민감하면서 환경 변화에는 매우 유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다혈질적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장점은 상기네오의 그 다혈질적 기질의 장점의 특성을 알아보자면요. 매우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쾌활하고요. 낙관적이고 외향적이면서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쾌활하면서도 사교적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의사소통도 사람들하고도 잘하고 매우 열정적인데요. 한 가지 매우 민감한 유형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이고 사교적이고 매우 소통도 잘하는데도 매우 민감하다. 이 민감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상기네오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의 특성 중에 약점은, 그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점은요,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남의 의견이나 그 환경에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주도적인 성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거를 시키지? 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는 거를 싫어해. 의지한다라는 거는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남이 이렇게 전달해주고자, 그걸 교정을 시켜주고자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형의 성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이 무리 안에, 그 단체 안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공 스타일, 주인공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주인공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들에게서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약점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생각보다는 감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쉽게 흥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이 쉽게 이렇게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이게 빨리 누그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격도 좋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쾌활하고 열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민감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 성격이 금방 누그러지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한 것이. 그래서 불안정한 캐릭터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불안정? 왜냐면 좋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다혈질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 다혈질적인 학생들은 관심의 중심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중심에 서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는 거를 원해요. 되게 주인공 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유형이라서, 그리고 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독창이나 또는 합창이나 중창에서도 자기가 솔리스트가 되는 거를 굉장히 맡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솔리스트를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기 노력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욕심이 좀 더 앞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를 다 커버를, 음악을 다 커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다 마스터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곡이 있으면 그 원하는 곡이, 그 곡을 부르고 싶어 해요. 선생님이 주는 곡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는 그 곡보다 이 곡이 어울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곡을 부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자기가 부르고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선 스스로 학생한테 선곡을 하게 그냥 두세요. 두고 점차적으로 레파토리를 늘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곡이라는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유형은 사실은 자기가 부르면서도 이게 자기한테 잘 안 맞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게 좋으면 그 노래는 자기는 불러야 된다, 이런 캐릭터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목소리가 조수미 같은 그런 라이트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이렇게 마레칼라스 같은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오는 스타일이 굉장히 그런 유형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의해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리고 본인이 부르다 보면 안 맞는 거를 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그 레파토리를 바꾸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 시간에 약간 여유를 좀 두면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참을성,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다혈질적인 학생은 감정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거나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리고 이 긴장감이라든지 이렇게 성격, 그 성질을 누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호흡이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보거나 콩쿠르 나가거나 뭔가를 준비를 할 때는 절대 이런 유형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이 바로 누그러지지 않고, 아,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라는 게 계속, 그거 시험 보기 전까지도, 그리고 시험을 보는 동안 아니면 콩쿠르를 하는 동안 발표하는 내내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개성을 살려주면서 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무엇을 발표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해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위안을 주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음악교육 심리학 중에서 다혈질적 유형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법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스탈 루에고 차오.